문법 섞기 시대 섞기 시대. 네, 안녕하십니까. 자, 3월 5일 민쌤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에 이제 그 민석현 선생님 관련된 소식은 아주 좀 큰일이 하나 있었어요. 김포 수강생분들이랑 또 지난주에 민사특별법 수강하시던 유튜브로 보고 계시던 분들은 아실 텐데, 지난주 이제 일요일 날 김포중앙학원에서 민사특별법 수업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3교시까지 진행을 하다가 이제 수업을 좀 중단을 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제 사고라고 뭐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날 학원에 오신 분들은 문제가 없었고, 그 전주에 학원에 수업을 수강하고 가신 그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토요일일 거예요. 아마 토요일 날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일요일 날 확진 판정이 나와가지고 급하게 일요일 날 원장님한테 오전에 나 확진 판정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학원에서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 자기가 언제 그런 증상이 생겼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일단 뭐 토요일 날 검사 받았는데 일요일 날 확진이 나왔다. 이게 연락이 와서 급하게 제가 3교시 끝나고 나갔더니 원장님이 급하게 전화 오셔가지고 수업을 중단해 달라. 이게 뭐 어찌되었건 정확한 확인이 될 때까지 학생들을 교실에 모아놓고 있는 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고 또 학생들도 불안해질 수 있으니까 수업은 또 나중에 하면 되니까 이제 빨리 좀 귀가 조치를 시켜달라고 부탁하셔가지고 수업을 마치질 못하고 3교시까지 하다가 수업 중단하고 이제 학생분들 집에 가서 검사 좀 받으시라고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수업은 다음으로 좀 연기를 시켰습니다. 좀 다행스러운 거는 급하게 그렇게 연락이 와서 또 혹시 추가 환자 있을까 봐 걱정을 했는데 저도 그날 수업 마치자마자 바로 그냥 이제 병원으로 가서 코로나 검사 받았고요. 이렇게 코에다 이렇게 하는 거 되게 깊숙이 넣었더만 그거 받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음성 판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학생이 언제 또 걸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전주에 이제 수업을 하셨던 모든 선생님한테 이제 연락 취해가지고 다 검사 받으시라고 해서 선생님들 그리고 학원 관계자들 원장님까지 전부 다 코로나 음성 확인됐고요. 그리고 좀 불편하겠지만은 이제 그날 학원에 오셨던 수강생분들한테도 다 연락드려서 140분인가가 지금 코로나 검사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원 다 지금 음성 확인이 돼가지고 일단은 추가적인 확진자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되고 있고 또 뭐 김포학원도 그렇고 이제 지역 학원들이 전부 다 이렇게 예상 밖의 코로나 환자가 뭐 생겨나게 되면 수업이 중단되거나 아예 학원 폐쇄 명령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출입할 때 출입 명부 작성이라든가 뭐 온도 체크, 그다음에 손 소독제, 뭐 마스크 끼고 수업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려 지금 뭐 전국적으로도 학원에서 대량 이렇게 환자가 발생되는 일은 뭐 아직은 없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무사히 좀 불안했던 주말이 잘 지나갔습니다. 지금 댁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도 뭐 이번 주 일요일 날 또 민사특별법 수업 들으러 종로에 오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코로나 이 증상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학원도 어떻게 할 방법은 사실 없고 또 저도 역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손 깨끗하게 씻고 또 어디 출입할 때 또 불필요하게 물건 만지지 않고 그리고 또 어디 새로운 장소 갔을 때는 손소독제 잘 바르고 또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는 마스크 불편하더라도 좀 정확하게 끼고 있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는 좀 없을 텐데 잘만 지켜주시면 방역 수칙을 잘만 지켜주시면은 지금 백신도 지금 상당 부분 접종이 진척되고 있는 상태라서 올 여름이나 가을 정도까지만 잘 지나면은 환자가 나오더라도 치료제도 곧 나올 거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별 문제 없이 지나가리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주말 내내 사실 혹시라도 환자 나올까봐 저도 굉장히 좀 공포에 떨어들게 됐는데 근데 다행히 잘 지나갔다는 안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지금 앞으로 일정에서도 뭐 이런 관리를 좀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이제 원장님한테 좀 감사한 부분이 좀 있어요. 원장님이 그런 이제 환자가 발생이 됐을 때 사실 학원에서 수업 진행하던 거를 갑자기 중단시킨다는 거는 학원 이미지상으로나 뭐 이런 거에서 굉장히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하기 좀 어려운 결정인데 근데 그런 거보다도 이제 학생들 안전이라든가 이런 게 더 중요하고 수업은 또 차후에 또 하면 되니까라고 빠르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학생들한테도 좀 적극적으로 검사 받으시라고 좀 공고도 좀 잘 해주고 하셔가지고 그런 좀 정확하고 신속한 대처가 문제가 더 커지지 않게 도움이 되는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한테도 말씀 감사드리고 또 불편하셨을 텐데도 검사 잘 받고 이렇게 해주신 김포 수강생분들한테도 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수업은 이제 그날 못한 수업은 3월 이제 20일인가 21일인가 토요일 오후 시간에 마저 진행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공지가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종로에서 수업하는 부분이랑 또 같은 수업이 되기는 할 텐데 그날 혹시 종로로 오실 분들은 김포 분들이 종로로 오셔도 되고 또 뭐 다른 분들이 또 3월 20일 날 김포로 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수강하는 데는 무리는 없다. 다만 이제 지금 환자도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럼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챙겨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지난주에 다른 소식들은 뭐 그것 때문에 다 묻혔어요. 월요일 날은 그 바람에 제가 천안 수업을 하지도 못하고 제가 확진 여부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수업을 진행을 한다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도 천안 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검사 받고 이제 음성 나오면 수업하러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내일 보강 수업 하기로 하고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수업을 그냥 휴강 처리를 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뭐 진도 밀리는 것 때문에 어거지로 하려고 그러다가 혹시라도 사고 위험성 가져가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대처를 하는 게 잘한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 고생하신 분들 다 전부 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잘 확인돼서 다행이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번 주 민쌤 뉴스 소식은 이걸로 전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질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이번 주에 질문 몇 개 있었는데 제가 좀 중요한 질문 같아서 이 질문을 하나 좀 자세히 다뤄볼까 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화면을 조금 최대한 키워 드릴게요. 이렇게 네, 여기 이제 에듀스파 그러니까 방문각 본사 사이트에 선생님들 질문 게시판으로 이제 들어온 질문이에요. 근데 잠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명의신탁은 강행규정, 효력규정으로 무효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절대적 무효.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런 측면이고. 자, 그렇다면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가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명의신탁도 강행규정 위반이면은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오늘은 명의신탁은 무효지만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라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랬죠? 제가 3월 첫째 주 수업 나갈 때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맞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은 선악불문 제3자 소유권 획득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것도 맞습니다. 뭐 개별적으로 다 맞는 말이네요. 너무 헷갈려요. 자, 너무 헷갈려요. 그랬어. 자, 다 맞는 말만 하시다가 갑자기 너무 헷갈려 나왔어. 나 읽다가 나 깜짝 놀랐어. 다 똑바로 하셨는데 왜 너무 헷갈렸지? 그래서 이제 잠시 보니까 자, 일단 절대적 무효면은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주장할 수 있으면은 제3자가 소유권 취득을 못 해야 되잖아. 근데 명의신탁은 선악불문 제3자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아마 이 반환 청구 문제는 약간 별개이신 것 같고 첫 번째 문장이랑 세 번째 문장이랑이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질문하신 분이 내가 뭘 헷갈리고 있는지도 잘 파악이 안 되셨다면 아마 이 문제일 겁니다. 제3자가 과연 그러면 소유권 가져갈 수 있다는 거냐 없다는 거냐 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 요게 지금 헷갈리신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반환 청구 문제는 조금 별개인데 자, 반사회적 행위가 아닌 나머지 무효인 법률 관계에서는 다 반환 청구가 기본적으로 됩니다.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 형태에서만 불법원인 급여라고 해서 반환 청구가 좀 안 되는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좀 예외 현상으로 보시고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라면 그러면 이제 무효에서는 반환 청구가 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반사회적 법률행위 얘기가 여기 섞여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이거 뭐가 과연 헷갈리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제3자가 가져가면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으로 또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을 굉장히 많이 마주치게 될 텐데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런 비슷한 어떤 의문점이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 굉장히 중요한 좀 변곡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주제에 관련해서 제가 3, 4월, 5, 6월 수업할 때 5, 6월 수업 진행할 때 정리과정 하죠. 정리과정 진행할 때
제3자 문제에 관해서 우리 민법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경우의 수를 나눠서 판서를 한번 크게 해드릴 거예요. 이게 어디 뭐 인터넷에 짤방으로도 좀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이렇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깔끔하게 그림으로 그려서 정리해 놓은 게 있고 여러분들 필수 수업 끝부분에 사례 익힘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뭐 이렇게 좀 살짝 정리도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텐데 오늘은 기왕에 라이브 오신 분들한테 설명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상황을 하나 볼게요. 그런 상황. 자, 지금 제3자가 나오는 상황은 다 이런 상황이에요. 기본적으로. 그죠? 자, 그럼 이런 상황이라는 게 어떤 상황인 거냐? 자, 잠깐만요. 제가 펜을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런 상황이라는 어떤 상황인 거냐? 제가 한번 표시를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갑을 병으로 물건이 거래가 되면 이럴 때 보통 이제 문제가 여기서 생겨나면 자, 이쪽에서 문제가 생겨나면 여기다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겨나면 자, 그러면은 네, 이렇게 체크를 해둘게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자, 그러면 자, 이쪽 사람을 제3자라고 하는 거죠. 그죠? 제3자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잠깐 자, 이렇게 이쪽을 이제 제3자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겠죠. 제3자 이렇게 부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요 관계부터 좀 이해를 해볼게요. 자, 갑과 을이 문제가 발생된 법률관계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갑과 을 사이에서 뭐 허위 표시, 명의신탁, 무효, 뭐 온갖 하여간 하자가 있는 문제가 생겨나면 그 문제의 당사자들이 갑과 을. 자, 그리고 자, 을이 산 물건을 다시 사서 등기를 가져가는 이런 사람들. 뭐 다른 형태의 제3자도 있지만 이게 제3자의 기본 모양새예요. 그러면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제3자라고 부르고 지금 일단 당장 요 법률 관계가 생겼을 때 자, 소유권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에 관해서 잠깐 좀 이해를 해보면 자, 일단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전제 조건을 일단 먼저 걸겠습니다. 자,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기 위한 조건은 이제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세 가지는 주는 사람한테 소유권이 있어야 받는 사람한테 소유권이 승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자, 주는 사람이 소유권이 있어야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원리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매매 계약을 유효하게 해야 즉 소유권을 넘기는 계약이 효력이 발생이 돼야 그래야지 그 효력에 따라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법률 관계가 유효해야 된다. 세 번째는 자, 우리나라 형식주의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갑에서 을로 또 같은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을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 원리예요. 이건 아신다는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또 자, 이 매매 계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자, 그럼 이쪽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겨날 텐데 일단 오늘 논의하는 거는 등기는 다 했다. 자,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 중에 등기는 다 했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등기는 자, 그리고 최초에 갑이 소유권은 다 있었다는 조건이에요. 소유권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 보시면은 소유권 다 이렇게 있는 걸로 해놨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전제 조건이에요. 자, 이렇게 자, 전제 조건은 이렇게 소유권은 다 있다고 치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자,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자, 결국은 등기도 돼 있고 주는 사람 소유권도 있었으니까 그럼 요 매매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 또는 뭐 명의신탁, 양도담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 이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도 문제라고 써놓게 제가 이렇게 이쪽에서 문제가 있다. 이 매매 계약이 어떤 종류의 문제든 문제가 발생되어 있다. 여기서 뭐 하자 있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하자 있음. 자,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자, 여기서 하자가 있다. 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해결된 걸로. 자, 이렇게 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경우의 수를 세 가지로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자, 이렇게 정상적인 거래.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만약에 저 매매 계약에 문제가 전혀 없었다 그러면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매매 계약에 하자가 만약 없었다면은 계약하고 등기했으니까 소유권 넘어가고 물론 이렇게 되면 을이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갑은 소유권 없어질 테고 또 여기서도 을로 병으로 갈 때 문제가 전혀 없다.
자, 그러면 또 등기했으니까 소유권 넘어가고 을은 또 소유권 없어지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요쪽 뒤에 매매 계약, 요쪽 뒤에 매매 계약. 자, 요 뒤에 매매 계약은 하자가 전혀 없더라도 이것도 표시를 좀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쪽 매매 네. 네. 지우고요. 네, 요쪽 을과 병이 체결한 요 매매 계약, 요쪽 매매 계약은 하자가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하자 없음 이렇게 되었더라도 앞쪽에 벌써 하자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요럴 때 이제 제3자 문제를 논의하는 겁니다. 자, 앞에 매매는 하자 있고 뒤에 매매는 하자 없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논의하는 건데 둘 다 하자 없으면 이렇게 첫째 줄처럼 될 거예요. 근데 자, 앞쪽 매매 계약이 하자가 있어서 자, 무효 또는 취소 또는 뭐 명의신탁, 뭐 양도담보, 뭐 어떤 이런 자, 소유권이 넘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겨난다면 이렇게 두 번째 상황처럼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두 번째 상황처럼. 일단 여기까지 표시를 좀 해볼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자, 계약이 무효면 을이 등기를 해도 소유권 취득 못하고 또 이게 매매가 아니라 명의신탁일 때에는 자, 명의만 막혔으니까 을이 소유권 취득을 못하고 뭐 이런 소유권 취득 못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앞사람이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요 뒤에 을과 병의 매매 계약에서는 하자가 전혀 없었더라도 소유권이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려면 세 가지 돼야 된다 그랬죠. 세 가지라고 하면 주는 사람 소유권 있어야 된다. 매매 계약 문제 없어야 되고 등기해야 된다. 근데 자, 뒤쪽 거래는 매매 계약 문제 없고 등기를 했지만 주는 사람 소유권이 없어야 된다 부분에서 지금 사고가 났죠. 자, 요런 사고가 난 거예요. 요거. 자, 을이 소유권이 없다라는 문제가 생겨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없는 소유권은 매매하고 등기해봤자 취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병 쪽에서도 소유권 취득이 안 되는 자, 요런 현상. 자, 요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앞쪽에서 소유권이 안 넘어가는 문제가 생기면 병은 소유권 취득이 안 되는 게 이론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일단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자, 근데 제3자 보호라고 하는 시스템은 원래는 이렇게 돼야 돼요. 앞에 사람 소유권이 있어야 매매와 등기를 통해서 뒤에 사람 소유권 생기고 자,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소유권이 있어야 자, 매매와 등기를 통해서 그 다음 사람이 또 소유권 생기고 자, 이렇게 첫째 줄처럼 되는 건 정상적인 거래. 근데 앞에서 문제가 생기면 앞에서 소유권이 넘어갈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 중간에 있는 을이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자, 이제 매매와 등기를 하더라도 없는 소유권은 승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원리. 이걸 소위 뭐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없는 소유권은 넘어가지 않는다.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가끔씩 공부를 하다 보면 자,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 앞 사람이 소유권이 없는데도 그 다음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형태. 이런 형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의외로 이런 현상이 꽤 여러 군데에서 발생이 됩니다. 자, 근데 자, 이 현상에 관련해서 그냥 이렇게 되는 현상들 중에 뭐 선의 취득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어떤 규정에 따라 특이한 법률 관계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갑에서 을로 넘어가야 될 소유권이 안 넘어갔더라도 자, 을이 지금 소유권 취득한 것처럼 이렇게 등기를 갖고 있으니까 자, 이 등기를 갖고 있었던 을 그 다음 사람이 가져갔을 때 이 사람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됐으니까 자, 이 사람한테는 소유권 주자. 자, 이렇게. 그래서 자, 요걸 좀 표시를 좀 해보면 요걸 네모로 좀 표시를 할게요. 자, 앞에 사람 분명히 소유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사람은 소유권이 생겨나고 있어요. 자, 요런 현상. 자, 지금 둘째 줄이랑 좀 다른 현상이죠. 그죠? 자, 요런 현상이 생겨나고 있는데 자, 이게 제3자를 보호를 해주기 위한 규정들이 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거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이 시스템을 좀 이해를 해줘서 자, 이 마지막 현상이 벌어지는 건 결국 병을 보호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럼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상적인 거래일 때는 소유권은 매매와 등기를 통해서 을로 병으로 흘러간다. 자, 근데 자, 앞에서 문제가 생기면 을로 소유권이 못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럼 당연히 이론적으로 병으로도 매매 등기 해봤자 소유권이 못 넘어가야 된다. 근데 자, 그렇게 되면은 병이 소유권 취득을 못하는 억울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병을 좀 보호해주고자 할 때에는
앞에서 이렇게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못 넘어가는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자, 병이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상황들이라는 게 존재하더라.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자, 요 마지막 상황, 자, 앞에는 소유권이 없었는데도 그 다음 사람이 제3자로 보호받기 위해서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자, 어떨 때 발생되는지 그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 앞의 상황, 갑에서 을로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갈 때, 요 소유권 넘어갈 때, 자, 요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못 넘어간 이 상황이 왜 그랬는지를 따져가지고, 자, 이게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는지를 따져서 병이 소유권을 가져가게 또는 못 가져가게 이렇게 나눌 건데, 자, 몇 개를 적어 볼게요. 자, 갑에서 을로 등기가 넘어갔는데도 소유권이 취득이 안 되는 경우, 자, 어떤 게 있냐면, 조금 줄게, 유형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자, 일단, 네. 다시 하나 잡을게요. 세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자, 첫 번째는 위조. 자, 서류 위조를 통해서 등기를 가져갔다. 서류 위조. 자, 요거 일단 대표적인 거 하나만 해볼게요. 자, 서류 위조를 통해서 이렇게 등기를 가져가면 좀 위조범이 소유권 가질 수 없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자, 갑에게 이게 발견이 된다면 당연히 반환 청구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서류 위조로 출발을 하게 되면은, 자, 그러면 그 다음 사람, 제3자 부분이요. 자, 이 사람, 이렇게 잡아놓을게요. 자,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둘 다 소유권 취득이 안 됩니다. X로 써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공신의 원칙 부정한다고 말을 하는 건데, 자,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는 원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줄처럼 적용하는 겁니다. 자, 둘째 줄처럼 적용을 해서 병에게 넘어간 것까지 뺏어가지고 갑이 돌려받을 수 있게 해줘야, 그래야지 위조를 통해서 재산을 빼돌리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위조의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이라 할지라도 소유권을 못 가져가게 하고 갑이 돌려받게 해주는 걸 우리 민법이 원칙으로 세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다른 거를 좀 잠깐 해볼게요. 자, 만약에 갑에서 을로 넘어가는 그 등기가 있었는데도 소유권이 을로 못 넘어가는 케이스가 서류 위조가 아니라 만약에 통정 허위 표시다. 허위 표시. 허위 표시라고 하면은 가장매매 같은 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계약 안 할 건데 계약한 것처럼 가짜로 짜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허위 표시로 계약을 했을 때에는, 그때는 자, 요 뒤에 제3자 우리 어떻게 된다고 배우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배우죠. 자, 그러면은 자, 선의 소유권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자, 보시면은 앞에 출발이 위조일 때에는 뒤에 사람은 소유권을 선악분은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 소유권이 을로 못 넘어간 이유가 허위 표시일 때는 제3자는 그래도 선일 때는 소유권 취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소유권이 을에게 없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해서 뒤에 사람이 무조건 소유권 취득을 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허위 표시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가짜 계약한 거니까 제3자를 보호해줘야 될 필요성이 좀 있고, 그리고 뭐 알았다면 보여줄 필요 없으니까 이제 선의까지 보호해주려고 우리 민법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서 이렇게 갑에서 을로 등기가 넘어갔는데도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지 못한 이유가 허위 표시 같은 게 아니라 명의신탁이라면, 명의신탁 이렇게 명의신탁 해볼게요. 자, 여기가 명의신탁이라면, 자, 명의신탁 이름을 맡겼다는 거예요. 등기 이름만 맡기고 소유권을 안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의신탁이라는 계약은 옛날부터 자, 대외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는 수탁자인 을이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지만 대내적으로 자기들끼리는 소유권 줄 생각이 없는 계약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등기만 넘어가 있지 소유권은 넘어가지 않은 뭐 이런 형태가 되게 되는 건데, 근데 자, 요 명의신탁에서 제3자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자, 이 명의신탁도 을이 등기만 있지 소유권은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선악불문 소유권 취득을 못 해야 되냐, 선의만 소유권 취득을 해야 되냐 이렇게 봤을 때 이거 선의, 악의 전부 다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게끔 자, 부동산 실명법 4조 3항에서 규정으로 정해놨어요. 자, 그러면 자, 이게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기는 하지만 이 명의신탁이라는 게요. 그렇지만 강행규정이라는 거는 그 무효라는 조항만 강행규정인 게 아니라 선악불문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정해놓은 그 실명법 4조 3항도 그것도 강행규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법으로 제3자가 선악불문 소유권 가져갈 수 있게 정해놓고 자, 명의신탁하는 사람들이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게 요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법으로 이렇게 정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강행규정이니까 절대적 무효고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에게 무조건 무효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요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강행규정을 정할 때 제3자가 선악불문 소유권 가져갈 수 있게 해주도록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가져가게 되는 거고. 자, 우리 민법의 제3자 관련해서 조항의 그 어떤 특성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등기는 을로 넘어갔지만 잠깐 위로 올라가서 볼게요. 자, 등기는 이렇게 을로 넘어갔지만 소유권이 을로 넘어가지 않는 형태들 중에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근데 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제3자가 소유권 가져갈 수 있느냐 관련해서 자, 등기 받아봤자 앞에 사람 소유권 없으니까 못 가져간다. 요 위조 같은 케이스가 원칙. 그리고 자,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따라서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 가져가게 해주는 법률관계도 있고 허위 표시 말고도 또 있어요. 그리고 자, 명의신탁처럼 제3자는 일단 무조건 보호받고 선악불문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도록 해준 법률관계도 있다. 자, 그러면 자, 이거를 통일적으로 강행규정 위반은 제3자 무조건 소유권 못 가져. 자, 뭐 허위 표시는 뭐 무조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외우지 않고 그걸로 그냥 한 방에 퉁치려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각각의 법률관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법률관계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오도록 민법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하셔야 되는 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3자는 선악불문 소유권 취득이 안 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선의까지는 괜찮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악의도 괜찮고 이렇게 되는 거를 구별을 해서 문제에 반영을 해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지금은 따로따로 배우고 있는데 이제 5월 달에 제가 정리과정 할 때 우리 민법에 있는 요 경우의 수가 한 12가지 정도 돼요. 12가지 정도를 제가 유형 이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한번 판서를 해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하신 분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자, 뭔가 제3자는 항상 어떻게 돼? 또는 뭐 제3자는 항상 선이면 괜찮아? 뭐 이런 하나만 딱 그냥 절대불변의 문장 하나만 딱 기억을 해서 그걸 자꾸 해결을 하고자 이렇게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유형별로 서로 다르게. 자, 우리가 불능 문제 풀 때에도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누가 잘못했는지에 따라서 유형별로 결과가 다르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유형별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게 민법이에요. 어쩔 수 없잖아. 사람 사는 일인데 사람 사는 세상에 어떻게 한 가지 유형만 일이 생겨. 민법은 사람 사는 일의 분쟁을 해결하는 건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상한 놈도 있고 정상적인 놈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성인군자 같은 사람도 있고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 안 지키는 사람, 예상 밖의 사고를 치는 사람 많잖아. 그러면 그 모든 사람한테 하나의 규칙만 딱 들이대고 야 등기하면 됐어.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가 갈라지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민법은. 근데 그게 경우의 수가 갈라지면서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올 때 근데 내가 경우의 수를 나눠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경우의 수를 나누는 노력은 안 하고 그냥 제3자는 소유권 취득이 되나 이렇게만 접근하면 그건 공부가 합격적으로 갈 리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자, 반드시 경우의 수 나눌 거는 꼼꼼하게 나눠서 볼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를 안 나누고 하려던 거 아니에요. 잘 경우의 수를 이제 나눠서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 주셨는데 자,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키시는 거냐면은 어떤 앞뒤에서 배운 규칙 하나를 그거를 모든 영역에 적용이 가능한 어떤 그런 통일성 있는 규칙으로 적용을 좀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요. 저 위치 좀 할게요.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정도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강행규정 위반은 무조건 이런 결론이 나와야 돼. 아마 이과신 것 같아. 그래서
수학 문제 풀듯이 그런 어떤 결론이 나오기를 희망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강행 규정 위반 안에서도 또 반사회적 행위나 반사회적 행위 아닌 것들이 결과가 또 달라지는 게 있고, 또 강행 규정 위반 중에서도 또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또 제3자 부분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자, 이런 거를 마찬가지, 일단 내가 강행 규정 위반과 그냥 그 강행 규정 위반 아닌 거는 구분하겠다. 1차 구분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 강행 규정 위반이면 항상 똑같은 얘기가 나오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죠? 그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왜 이거 안 맞죠? 이렇게 된 건데, 자, 경우의 수를 나눠서 해야 될 때는 2번만 나누고 3번만 나누는 게 아니라 나눈 걸 또 나누고 또 나누고 해야 될 때는 또 그렇게 세부 분류를 해 주셔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걸 뭐 마스터하자 이런 게 아니라, 자, 마인드를 이렇게 가지시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거 촬영하기 전에 민법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신 분 계셨는데, 그러니까 요런 게 기본적인 태도. 제가 그때도 태도에 관한 말씀드렸는데, 자, 내가 어떤 책만 보면 될까? 아니면 자, 내가 어떤 규칙 하나만 이해를 하면 될까?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민법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살아가면서 일으키는 그 수많은 일들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가 배우면, 그러면 각각의 상황에 맞게 거기에 적합한 어떤 해결책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뭉쳐가지고 어떻게든 무슨 뭐 이렇게 절대반지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냥 맞는 키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민법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유형을 잘 구분해서 유형에 맞게 각각 서로 다른 결론들이 나오는 것들을 준비를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자, 세부적인 정리는 또 5월 정리 강의 때 해드릴 겁니다. 근데 자,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유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반환 청구 문제까지 물어보셨으니까 그거까지 잠깐 얘기 드리면, 자, 일단 뭐 반사회적 행위든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든 반환 청구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는 일단은 병은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병은. 자, 이것도 제가 박스를 좀 쳐드리면은, 자, 반환 청구 문제는 여기서 일단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요 두 사람 사이에, 자, 매매 계약이 무효면 돌려받는 게 원칙. 근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인 이유가 반사회적 행위면 돌려받을 수 없다. 이렇게 불법원인 급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병까지 등장을 해버리면, 자, 병이 소유권을 가져가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형태는 갑이 돌려받을 수가 없다 쪽으로 될 테고요. 병이 소유권을 못 가져가는 형태가 돼버리면은 그러면 갑이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요 앞쪽에서 반사회적 행위가 됐든 강행규정 위반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자, 이 규칙에 따라 어떤 이런 룰에 따라 병이 소유권을 가져가게끔 해준 규칙일 때는 갑이 당연히 못 돌려받는 거예요. 병이 가져가라고 했으니까. 자, 병이 소유권을 못 가져가는 형태에서는 갑을 돌려받을 여지가 있는 건데, 근데 자, 두 사람만 놓고 봤을 때, 갑과 을 두 사람만 놓고 봤을 때 의리 소유권이 없으면 갑이 당연히 돌려받아야 되는 거지만, 그렇지만 반사회적 행위에서는 못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사회적 행위에서 못 돌려받는다라는 그 불법원인 급여물의 논리는 일단 병 생각하지 마시고, 갑과 을 두 사람 사이에서만 놓고 봤을 때 이게 무효면 소유권이 안 넘어가니까 돌려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면 그러면 못 돌려받는다는 소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반환 청구 문제라는 제3자 소유권 기속에 관한 문제를 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